제가 볼 때는 요즘 그 보험 시장, 리모델링 시장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사람보다 그냥 하세요. 그 보험입니다. 설계사가 때문에 가입시킨 보험입니다. 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너무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 종신보험이나 CI 보험만 보면 설계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분들까지 다들 안 좋다고 이렇게 난립니다. 사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해야 조회수나 아니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험은 내 돈, 내 가족, 내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유지하고 납입한 보험료는 도대체 어떡하라고 이러는지 저는 진짜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종신보험 혹은 CI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변 사람 말만 믿고서 해약하지 마시고 이 영상 꼭 보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종신보험이나 CI 보험이 진짜 그렇게 안 좋은 보험이라면 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또 많은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의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종신보험에 가입시켜 주셨는데 이제 결혼하고 보험을 넘겨주셨다. 그런데 이제 보험료가 좀 너무 부담된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전부 다 안 좋다는 말만 하더라. 내가 살아있을 때 보장받지도 못하는데, 자, 이게 항상 포인트거든요. 살아있을 때 보장받지도 못하는데 왜 이걸 내 돈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해지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5세, 그러니까 35살에 와이프와 자녀 둘을 둔 가장입니다. 생활비도 좀 빠듯한데 부모님이 13년 정도 납입을 했고 7년 정도만 더 납입하면 끝나는 종신보험을 넘겨줬습니다. 7년 동안 종신보험을 30만 원씩 더 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유지할 건가요? 아니면 해지를 할 건가요? 물론 지금 이 위의 내용은 사망의 니즈가 전혀 없고 살아있을 때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고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위의 내용은 진짜로 종신보험의 다양한 기능들을 전혀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종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망보험에 대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약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에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험 가입하는 거 보면 대부분 3대 질병, 암, 뇌, 심장, 그리고 진단비, 수술비 뭐 이렇게 가입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3대 질병은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험이 꼭 3대 질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35살입니다. 보험 영업을 하는데 우리 영업일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외형이잖아요. 외형. 깔끔한 모습과 이미지가 정말로 중요한데 더군다나 영업사원이라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35살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제가 심각하게 탈모가 왔습니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제가 진짜로 그런 건 아니고, 자, 심각하게 탈모가 왔습니다. 뭐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심각할 수 있겠죠, 당사자는. 자, 그런데 3대 질병은 내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수술비도 비싼 편이죠. 그래서 보험으로 대비를 해두고 있다지만 탈모는 뭐 진단비도 없을 뿐더러 이식하거나 가발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 더군다나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대인기피증 뭐 이런 것도 생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스트레스와 고통은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상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탈모로 몇 천만 원씩 쓰셨다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럼 이게 종신보험과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냐,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말 하실 수 있는데 종신보험의 기능 중에 하나인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해서 그 비용적 부담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적립된 금액 중에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인데 물론 100% 전부 다 인출되는 건 아니지만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해약환급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최대 4,500만 원까지 중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나는 35살에 35세에 탈모가 올 수도 있으니까 돈을 미리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위험,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꼭 탈모가 아니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위험에도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해서 위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을 한다면 사망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점이고, 중도 인출은 적립금을 꺼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함께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해약환급금이 감소하고요. 만약에 해약환급금이 5천만 원인데 중도 인출을 3천만 원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약환급금은 2천만 원만 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한 모든 종신보험이 중도 인출 기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중도 인출을 해서 내가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게 싫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 건데, 우리 2019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19가 있었죠. 이거는 진짜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2만 9천여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건 3대 진단비로는 뭐 해결이 안 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망보험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죠.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은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 정부에서 외출이나 모임을 통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굉장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뭐 한두 달이야 어찌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간 지속된다면 더욱더 버티기 힘들 수 있겠죠. 기본적인 생활비도 있어야 하고, 자영업자들은 월세, 직원 급여, 그리고 뭐 재고비용 등 고정비용은 계속해서 나가는데 수입은 없으니까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도 종신보험의 중도 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약관대출을 이용해도 됩니다.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빌려서 쓰는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의 50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약관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안 해주거나 거절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금리가 좀 높게 적용을 받는데, 약관 대출은 이 까다로운 심사 과정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고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잘 한다면 진짜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종신보험 가입할 바에야 그냥 그 돈을 저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저축하시는 분들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저는 본 적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축하고 자금을 모아나가서 위험을 대비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힘들게 저축한 돈이 어떠한 위험으로 한 번에 날아가 버리면 진짜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상황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위에처럼 35세에 와이프와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돈을 벌어서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5억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5억은 은행 대출입니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 20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교육비 100만 원, 이렇게 월 지출이 약 600만 원 정도입니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현금은 거의 다 쓴 상태고요. 그런데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급작스럽게 가장이 사망을 합니다. 거의 모든 수입이 가장에게 의존이 되어 있었는데 참 너무 안타깝지만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거 다 가정입니다, 가정.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아이들의 교육비 100만 원, 아마 이거부터 줄여야겠죠.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생활비는 최대한 줄여야 할 거고, 아내는 와이프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대출 200만 원, 아이들 교육비는 다 줄인다고 쳐도 기본 생활비, 그러니까 못해도 이제 100만 원 이상 들어가겠죠. 와이프가 월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사실상 생활 수준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도 힘들 거고, 지금 처한 상황도 너무너무 힘들 거고요.
참 이런 경우가 진짜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실제로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급한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은 2,995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안 되네요. 2,995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참 일본 그리고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암담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가장이 적절한 사망보험금을 준비해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2억 정도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했다면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사망보험금 2억 원으로 대출 원금을 갚아서 월 상환하는 비용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2억으로 우리 아이들이 클 때까지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벌 수도 있겠죠. 자, 저도 이제 그 정기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제가 실제로 설계한 제 설계 아닙니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주계약, 재해 사망 2천, 납입 면제 들어가고요. 재해 사망 2억, 그리고 정기 사망 2억 이렇게 가입하면 보험료가 3만 8천 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재해로 사망한다면 4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질병으로 사망한다면 2억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20년까지는 보험료가 동일하고 20년 이후에는 5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되는 상품인데 제 지금 나이가 40세거든요. 보험 나이로. 제가 첫째가 11살, 둘째가 5살인데 20년 동안은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니까 20년 뒤면 첫째가 31살, 둘째가 25살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나름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정기보험으로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에 맞는 정기보험이나 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창에 카카오 채널 링크를 제가 남겨뒀으니까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그럴 리 없겠지, 나는 괜찮겠지, 우리 가족은 문제 없겠지 이렇게 해서 준비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종신보험, CI보험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남들이 막 그냥 해지해라, 안 좋은 보험이다 라고 해도 그 말 믿지 마시고 그 말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